CPU보다 5760배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칩이 이미 2018년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 2018년 인텔이 IEEE 마이크로라는 권위 있는 반도체 학술지에 발표한 LOIHI 논문이에요. LOIHI는 발음이 로이히인데요. 인텔이 만든 뉴로모픽 칩, 즉 뇌를 모방한 칩이에요. 이 논문에서 인텔이 증명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스파이크 기반 연산이 진짜 작동한다는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뇌를 닮은 칩이 실제로 유용한지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인텔은 LASSO라는 최적화 문제에서 CPU 대비 에너지 효율 48.74배, 에너지 곱하기 시간 효율 5760배를 달성했어요. 논문 저자들이 직접 이게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명확한 증거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칩 안에서 직접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모든 뉴로모픽 칩은 추론만 가능했어요. 학습은 외부 컴퓨터에서 해야 했고요. LOIHI는 처음으로 칩 안에서 학습까지 완결해요. 세 번째, 문제가 커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형 문제에선 CPU가 유리했어요. 하지만 실제 AI 워크로드 크기인 대형 문제에서는 5760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LLM 시대잖아요. AI 모델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금, 이 격차는 논문 당시보다 훨씬 더 벌어지고 있어요. LOIHI가 어떤 칩인지 간단히 보면요. 인텔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60제곱밀리미터예요. 손톱보다 작은 크기예요. 여기에 트랜지스터 20억 7천만 개와 33MB의 SRAM이 들어가 있어요. 핵심은 128개의 뉴로모픽 코어예요. 각 코어에 뉴런 1024개와 128KB 시냅스 메모리가 함께 들어있어요. 총 13만 1072개의 뉴런과 1억 3천만 개의 시냅스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칩 1만 6384개를 연결해서 거대한 뉴로모픽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HALA 포인트라는 시스템이 이 개념을 구현했는데 거기에는 LOIHI 이 프로세서가 1152개 들어가서 총 11억 5천만 개의 뉴런을 처리해요. 왜 이 칩이 혁신적인지 이해하려면 기존 칩의 문제를 알아야 해요. 기존 GPU나 CPU는 폰 노이만 구조 기반이에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가져오고 계산하고 다시 보내야 해요. 이 이동 자체가 엄청난 전력을 먹어요. 이걸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해요. 두 번째 문제는 고정 클럭이에요. 기존 칩은 유용한 연산을 하든 안 하든 모든 트랜지스터가 일정 간격으로 켜지고 꺼지며 전력을 소모해요. GPU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수백 와트를 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 행렬 전체 교환이에요. 기존 솔버들은 모든 상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커질수록 통신량이 제곱으로 증가해서 스케일링이 근본적으로 불리해요. LOIHI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첫 번째 해결책은 메모리와 연산을 통합하는 거예요. 각 코어 안에 메모리와 연산 기능이 함께 있어요. 데이터 이동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해결책은 이벤트 기반 비동기 연산이에요. 스파이크 신호가 도착했을 때만 회로가 활성화돼요. 평소에는 전력 소비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단일 스파이크 멀티캐스트 통신이에요. 하나의 스파이크 신호로 여러 목적지에 동시 전달이 가능해요. 기존의 모든 뉴런이 서로 값을 교환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대형 문제에서 5760배 격차가 나는 핵심 이유예요.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결과를 볼게요. 인텔은 1.67GHz 애텀 CPU에서 돌아가는 최고 수준의 최적화 알고리즘인 LARS와 FISTA와 LOIHI를 비교했어요. 두 칩 모두 동일한 14나노 공정,
동일한 0.75V 전압, 비슷한 5제곱밀리미터 면적에서 비교했어요. 조건이 공정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요. 소형 문제, 변수 400개에서는 에너지가 2.58배 좋지만 속도가 0.27배로 느려서 종합 효율은 오히려 CPU가 유리했어요. 중형 문제, 변수 1700개에서는 에너지 8배, 종합 효율 22배로 역전이 시작돼요. 대형 문제, 변수 32,256개에서는 에너지 48.74배, 종합 효율 5,760배예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 AI 워크로드는 전부 대형 문제예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LLM 추론 모두 변수가 수백만 개 이상이에요. 그 크기에서 LOIHI의 원리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요. LOIHI가 칩안에서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간단히 설명할게요. STDP라는 학습 방법을 써요. 스파이크 타이밍 의존 가소성이라는 뜻인데요. 뇌의 학습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A 뉴런이 발화하고 나서 B 뉴런이 따라 발화하면 어에서 B로 가는 연결을 강화해요. 반대로 B가 먼저 발화하면 연결을 약화시켜요. 이게 헤비한 학습의 원리예요.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칙이죠. LOIHI는 이 학습 규칙을 마이크로 코드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STDP부터 강화학습, 복잡한 3중 STDP까지 지원해요. 실제로 논문에서 칩안에서 학습해서 달성한 것들을 보면요. MNIST 손글씨 인식에서 96% 정확도를 달성했는데 이건 같은 구조의 기존 인공신경망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가중 그래프 최단 경로 탐색도 온칩에서 해결했고요. 강화학습 기반 의사결정 문제도 칩안에서 학습했어요. 2018년 논문 이후 LOIHI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면요. 2018년 1세대는 14나노 공정, 13만 뉴런이었어요. 연구 프로토타입이었고요. 2021년 2세대 LOIHI는 인텔 4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100만 뉴런으로 1세대의 8배가 됐어요. 라버 SDK도 공개했고 2024년 ICAP 학회에서 엣지 워크로드 에너지와 적응성이 수배 향상됐다고 발표했어요. 2026년 현재 LOIHI3는 800만 뉴런으로 2세대에 또 8배가 됐어요. 1세대 논문과 비교하면 뉴런 수가 60배 이상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ICLR 학회에서 LOIHI2로 구동되는 소형 언어 모델이 GPU 기반 모델과 비슷한 정확도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발표예요. 뉴로모픽이 좁은 범위의 엣지 작업을 벗어나 LLM 추론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최초로 보여준 사례예요. 그리고 HALA 포인트라는 대규모 시스템은 LOIHI를 1152개 연결해서 11억 5천만 개의 뉴런을 처리해요.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운영 중이에요. 어디서 실제로 돈이 되는지 보면요.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건 엣지 로봇 공학이에요. 연평균 성장률 31%예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서 에너지 예산이 가장 치명적인 제약이거든요. 논문에서 증명한 이벤트 기반 연산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취리히 대학교 실험에서 LOIHI를 탑재한 사족 보행 로봇이 배터리로 72시간 작동했는데 이는 GPU 방식의 9배예요. 자율주행 ADAS 분야는 연평균 26% 성장이 예상돼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에서 밀리초 단위 센서 융합이 필수인데 LOIHI 원리가 GPU 대비 30% 빠른 속도를 달성해요.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는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이에요. DARPA가 단연간 뉴로모픽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왔고 브레인칩의 NASA 라이선스는 우주 환경에서 뉴로모픽이 핵심 기술이 됐음을 보여줘요. 솔직하게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가장 큰 리스크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격차예요. 이건 2018년 논문에서도
이미 언급한 문제예요. TENSORFLOW와 PYTORCH는 수백만 명의 개발자, 수년간의 최적화 경험, 방대한 사전 학습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인텔의 라버 SDK는 유망하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예요. 실제 AI 워크로드를 SNN 아키텍처에 적용하려면 대부분의 AI팀이 보유하지 못한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인텔의 경영 상황이에요. 2026년 1분기 매출 전망치가 이전 추정 대비 훨씬 낮고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 중이에요. 단기 경영 정상화 압박이 장기 연구 투자 지속 여부에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는 전환 비용이에요. 기존 모델을 SNN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전문 지식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NAND 플래시도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툴체인과 컨트롤러 생태계가 병목이었어요. 기계식 하드드라이브 방식으로 짜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NAND에 맞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병목이 해소되면서 HDD를 완전히 대체했어요. 뉴로모픽도 지금 그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실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정리할게요. 안정형 투자자라면 IBM을 주목하세요. NORTHPOL이 2026년 기업용 양산에 들어가면서 수익화에 가장 근접해 있어요. LOIHI 논문이 증명한 에너지 효율 원리가 NORTHPOL에서 완성형으로 구현됐어요. GPU 대비 25배 에너지 효율은 사이언스지에 발표되고 IEE 컨퍼런스에서 재확인된 수치예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321달러에서 340달러 수준인데 현재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어요. 중립형 투자자라면 인텔을 고려해보세요. LOIHI 논문을 쓴 마이크 데이비즈가 이끄는 뉴로모픽 컴퓨팅 랩이 여전히 인텔에 있어요. LOIHI3는 논문 대비 60배 이상 스케일업 됐고요. 라버 SDK와 HALA 포인트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어요. 경영 정상화 리스크가 있지만 3년에서 5년의 투자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가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어요. 고위험형 투자자라면 브레인칩을 포트폴리오의 극소 비중으로만 편입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AKIDA 2.0은 LOIHI가 증명한 원리를 최초로 라이선싱 비즈니스 모델로 상업화했어요. NASA 라이선스로 기술력이 공인됐지만 매출 발생 이전 단계예요.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할게요. 첫째, LOIHI 논문은 스파이크 연산이 실용적임을 최초로 증명했어요. 에너지 곱하기 시간 효율 5760배는 마케팅이 아니라 동일 공정, 동일 면적 조건의 벤치마크 결과예요. 둘째, AI 모델이 클수록 LOIHI의 우위가 커지는 구조예요. LLM이 표준인 2026년은 논문 당시보다 뉴로모픽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 환경이에요. 셋째, 8년간 세대를 거치며 13만 뉴런에서 800만 뉴런으로 60배 이상 스케일업 됐어요. 기술 성숙도는 충분히 확인됐어요. 넷째, 소프트웨어 생태계 격차가 유일한 핵심 리스크예요. NAND 플래시 사례처럼 이 병목이 해소될 때 대부분의 가치가 실현될 거예요. 다섯째, IBM은 안정형, 인텔은 중립형, 브레인칩은 고위험형으로 리스크 성향에 맞게 포지셔닝하세요. 실리콘과 소프트웨어 스택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 멀티다이 시대의 승자가 될 거예요. 오늘 가치사슬 인사이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뉴로모픽 관련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